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등학교와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광주 지역에서 코로나19 연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80년 5월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을 진압한 직후 가장 먼저 내부를 기록한 외신 기자의 사진이 4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시민군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여야의 지도부가 오늘 동시에 광주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5.18 전야제가 올해는 거리 행진 없이 공연과 전시 위주로 축소 개최됩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광산구 성덕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확진자도 추가로 4명이 확인됐습니다. 학교에서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연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 14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산구의 성덕고. 임시 폐쇄 조치에 이어서 학교 내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지난 5일 가족으로부터 한 학생이 감염된 이후 실시된 학교 전체 구성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13명이 확진된 데 따른 겁니다. 확진자도 7개 학급으로 넓게 분포됐고 정확한 감염 경로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CCTV 등을 확보하고 또 확진자들에 대한 GPS 조사 등 심층 역학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광주 일선학교에서 10명 이상의 학생이 집단으로 확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밀접 접촉자 337명에 대해서 자가 격리하는 한편 CCTV를 확보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성덕고를 포함해 인근 89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서 오는 11일까지 원격 수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추가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중간고사가 끝난 학생들이 학원은 물론 인근 PC방과 노래방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서 N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왜요? PC방에도 많이 다니고 노래방에도 많이 다니니까 돌아다니기 불안해요.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유흥업소 접객원을 매개로 한 확진자도 어제 하루 4명이 추가됐습니다. 더욱이 이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여러 유흥업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 우려 등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올해는 등교 개학을 확대했죠. 그런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특히 학교 내 감염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나오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3 수험생을 비롯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벌써 3번째입니다. 지난달 30일엔 광주 북구의 고등학교, 지난 1일엔 광산구의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광산구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번엔 학교 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3개 학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이 2,000명이 넘고 900여 명이 현재 자가격리 중입니다. 수업은 원격으로 이루어진다지만 등교 수업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이 때문에 고3 학생들의 경우 2분기 이후에 백신을 접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7월 이후부터나 학생들에 대한 접종이 논의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접종 대상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이나 교육당국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방역수칙을 지킨다 해도 집에서, 독서실에서, 학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등교 개학 이후로 광주 지역 68개 고등학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지금까지 4곳.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10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우리 가족은 언제 어디에서 맞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전라남도가 백신에 관련된 문의를 해결할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에 계신 부모님을 대신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는지, 타 지역 거주자인데 전남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디서 맞아야 하는지 백신 관련 문의가 이어집니다. 지역마다 달라 아리송한 방역 수칙도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콜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이제 잘 하셔야 되고, 모임을 하더라도 항상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인원수 초과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돕고 접종 전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방접종 이제 이상 증상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고요. 이제 예방접종 대상자인지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현재 사전 예약 대상은 5, 6월 접종 대상자인 만 60에서 74세 고령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돌봄 인력 등입니다. 도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631곳 가운데 가까운 병원에 예약한 뒤 접종할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른바 노쇼에 대비한 대기 예약이 가능합니다. 22개 시군에서도 코로나19 콜센터를 열고 각종 문의와 사전 예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안내, 이상 반응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 도청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 예방접종 안내를 도민들한테 이렇게 신속히 하고.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21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 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49%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하늘빛이 흐리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구름만 많겠지만 오늘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점심 무렵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구름이 걷히면서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7에서 12m 안팎의 강풍이 불겠고요. 최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나 비닐하우스 등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확인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그제부터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한 가운데 황사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겠습니다. 지금은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황사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21도로 오늘 종일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을 진압한 직후 가장 먼저 내부를 기록한 외신 기자의 사진이 4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시민군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7일 유혈이 낭자한 옛 전남도청 경찰국 2층 복도에 시민군 복장을 한 2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문재학 군과 안종필 군입니다. 작가 한강이 광주 민주화 항쟁의 당시 상황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문 군과 그의 친구 안 군의 주검은 도청 밖에서 발견됐는데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장소가 처음 확인된 겁니다. 최후까지 항쟁한 대학생 김동수 씨가 도청 2층 회의실에서 숨진 모습도 처음 사진에 담겼습니다. 당시 관통상을 입고 거즈를 댄 김 씨의 사진이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가족들은 김 씨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청 내에 2층이다 3층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있던 이 사진은 사실은 처음 접해봅니다. 계엄군이 도청 진압 작전을 끝낸 뒤인 오전 7시 30분 외신 기자의 신분으로 처음 옛 전남도청 청사에 들어가 취재했던 노무원 소프가 담은 사진 200여 장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진에는 최후의 항쟁을 벌였던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등 9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대로 당시 벽에는 어디에가 시계가 걸려 있었고 어디에는 무슨 명패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무원 소프가 기증에 열린 사진전은 오늘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5.18 전야제가 올해는 축소 개최됩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저녁 7시 반부터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제41주년 5.18 전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야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민주평화대행진 등 거리행진 없이 공연과 전시 위주로 구성됐으며 관객 수는 100명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여야의 지도부가 오늘 동시에 광주를 방문합니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시당에서 연 뒤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도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5.18 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공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양당의 지도부가 같은 날 광주를 방문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어린이날 밤에 홀로 집에서 울고 있던 2살 아이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부모는 집에 없었고 방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밤 11시쯤 광주광역시의 한 연립주택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 당시 아이는 보호자 없이 방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지구대로 데리고 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함께 살던 20대 엄마는 아이만 남겨두고 6시간가량 외출을 해 있었고 타지에서 일을 하는 20대 아빠도 집에 없었습니다. 집안 싱크대와 화장실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곳곳에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는 등 청결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의심되는 소문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아동은 영하 25도로 일단 어제 저녁에 밤에 옮겨놨거든요. 이웃 주민들은 평소 엄마가 아이를 예뻐하는 등 학대를 의심할 정황은 없었지만 지난해에도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등 청결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쓰레기판이라 그래가지고 50리터짜리, 30리터짜리 전부 다 22개? 다행히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아이는 부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영아 일시 보호소로 분리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홀로 있다가 발견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20대 부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두환 측이 다음 주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측 정주교 변호사는 어제 형사소송법과 판례 등을 확인한 결과 항소심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본인만 재판에 가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구례 수해가 댐의 대량 방류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례 수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피해 주민의 92.4%는 섬진강과 주암댐의 대량 방류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답했습니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댐 대량 방류 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농산물도 공산품처럼 적정량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을 갖추는 스마트팜, 이른바 농업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설하우스 위주로 도입됐던 농업 디지털화가 이제는 양파 등 노지 작목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양파밭, 밭 곳곳에 스프링클러와 토양 수분 측정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양파 재배 농가에 시범 도입한 자동 물 관리 시스템입니다. 양파의 가장 이상적인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양 수분 함량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농민들의 물 관리 노력을 줄이고 최적의 양파 생육을 유지할 수 있어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파 재배하는 데는 물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지금 현재 이 장치를 함으로써 적정량을 물을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노지 작물도 시설 재배 수준의 자동화와 지능화로 기술 전환이 필요한 상황. 농촌진흥청은 양파 등 10여 개 노지 작물에 시범적으로 디지털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양 정보, 그다음에 또 생육 데이터 정보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시설 운에 못지않은 노지에서도 첨단 정밀 농업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와 영상 관측 등 다양한 기술 개발과 보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약 살포 시간을 8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드론에 부착한 다양한 카메라로 식물체를 촬영하면서 수분 함량과 병해충 발생 정도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의 성공 경험과 기술을 노지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주제로 한 보루 예술이 된 노무현 전시가 광주 5월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 11명이 참가해 5월 한 달 동안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주 5.18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사람 사는 세상을 바랐던 그의 바람을 기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목포에 유치된 한국섬진흥원 초대 원장 공모가 이달 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위한 정관 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초대 원장은 설립위원회와 자격 조건 등을 협의한 뒤 이달 중순이나 말쯤 공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는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대신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광양시와 광양경자청, 포스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생산기업과 1억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가 포함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2023년까지 율촌 산단에 7,600억 원을 투자해 산화 리튬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전기차 100만 대 생산이 가능한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원료인 리튬 광산을 보유한 해외 광산업체와 포스코가 합작 설립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연간 3,700억 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1분기 전 세계 해적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적 사고는 감소했지만 피랍 선원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분기 해적 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한 38건이 발생했고 피랍 선원은 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명보다 82% 증가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 세계 해적 사고 중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속 안심 관광지로 도내 오토 캠핑장 3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담양 금성산성 오토 캠핑장과 해남 땅끝 오토 캠핑장, 영암 국민 여가 캠핑장으로 자세한 내용과 월별 추천 관광지는 남도 여행 길잡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상향 조정돼 농어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시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고 59%였던 풍수해보험의 정부 지원율이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70%로 조정돼 농어민들의 자부담은 40%대에서 최고 3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